시작하겠습니다. 소원 불공자는 이현 법체가 공무망고이니 즉시 진심이 상함불변하여 정법 만족함으로 고 명불공이다. 역 무유상가취니 이념경계로서 유증 상고야라. 불공이라 말하는 것은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이는 진심이며 이 진심은 항상하여 변하지 않고 정법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이라 이름한다. 그러나 또한 취할 만한 상이 없으니 망념을 여인 경계는 오직 증득함으로써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수로 돌아가겠습니다. 707페이지 3단 세쪽들입니다. 석불공 중에 역유상문이다. 초척 공문하니 위헌 이현 법체가 공하여 무망고이다. 차현 불공하니 즉시 진심 내지 즉 영불공고이다. 역무유상 이하는 제3명 공불공 무이차별이다. 수와의 불공이나 이무유상이니 시고 불공 불이여공이다. 이리 분별하여 소연경계하고 유무분별이 여기서 분별은 분별지를 말합니다. 소증 상응고야라. 인정이어 읽겠습니다. 불공을 풀려는 중에 또한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공문을 표시한 것이니 이미 법체가 공하여 허망함이 없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고, 다음은 불공을 나타내는 것이니 바로 이는 진심이며 내지 불공이라 이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취할 만한 상이 없다. 이 아래는 세 번째 공과 불공이 그 둘이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불공이라고 말했지만 상이 없기 때문에 불공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분별하여 반영하는 바를 여인 경계는 오직 무분별지로 증득함으로써만이 상응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쭉 달려오는 바람에 저 자신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면 구조적으로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중심되는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해석부는 먼저 결전, 기호와 정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전, 기호는 이설, 이부분, 차설, 해석분으로 시작됩니다. 정석 부분은 거수총표, 즉 해석분 유삼종, 운하위삼, 두 번째 의수계장, 1자 현시정의, 2자 대치사집, 3자 분별 발취도상. 세 번째 부분이 의장별회입니다. 여기는 표시정의와 뒤에는 제가 커버하는 부분이 아니군요. 표시정의 있고 그 아래로 정석의가 있고 역시 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아래로 쭉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그냥 읽어가겠습니다. 석법장문은 총석에 현시정의자 의일심법 유이종문 운하위 위이 1자 심진여문 2자 심생면문 시이종문 대각 총석일체법 차이운하 이시이문 불상이고. 다음은 별회입니다. 별회에는 진여문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는 다음 부분. 진여문 중 석진여는 약표와 광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제의가 있습니다. 약표에는 심진여자 즉시일법계 대총상법 문체. 다음 광석입니다. 현진여체 당 진세성 이현진여 소위 심성 불생 불멸
다음은 대분별성 이명 진여절상, 그 아래로 거변계 소집지상, 일체제법, 유의망령 이유차별. 다음은 대소집상 현무상성입니다. 약 20년 즉무일체경계지상. 역시 현진여체 아래로 취의타성 이명진여 이연, 그 아래로 약의타성법 이명 이연전력, 시고 일체법 종본일에 이연설상 이명자상 이신음상. 취의타성 아래 두 번째입니다. 의이절지, 맨 앞에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의이절지의 이현평등진영, 필경평등, 무유변이, 불가파괴, 유시일심, 고명진영. 마지막으로 석평등 이절소리입니다. 이일체언설, 가명무실, 단수망령, 불가득고입니다. 광석 아래 두 번째 석진영령입니다. 이 아래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면 표립명지의 언진여자 역무유상 위 언설지급 인언경언입니다. 정성명은 차진여체 무유가견 이일체법 실계진고 역무가립 이일체법 궤동여고. 마지막 결명입니다. 당지 일체법 불가설 불가념 고명 위진영. 다음 왕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활 약여 은의자. 죄송합니다. 교수님, 즉 여기 이 은자가 무슨 은자죠? 왕복제의 약여은 의자. 스물은자가 아닌가요? 숨긴다는 뜻의 예, 의자인가요? 스물은자인가요? 제2.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문화 약여 은의자 제중생 등 문화 수승 이능득입. 다발 약지 일체법 수설 무유능설 가설 수념 역무 능념 가념 시명 수승 약리 언염 명의 득입. 다시 별해의 진여문의 석진여에 이은 석여상입니다. 석여상의 첫 번째 거수총표, 두 번째 의수계장, 세 번째 의장별회가 있습니다. 거수총표 읽겠습니다. 부차진여자 의언설분별 유의 종의 운하 위이. 의수계장 일자 여실공 이능구경 현실고, 이자 여실불공 이유 자체부족 무루성공덕고. 세 번째 의장별회입니다. 의장별회 아래는 명공과 석불공이 있습니다. 명공을 읽어보겠습니다. 양명 소환공자 종본일에 일체영법 불상고 위리 일체법 차별지상 이무허망심 연고. 두 번째 광석입니다. 당지 진여사성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무상 비유무구상 비일상 비이상 비비일상 비비이상 비일리구상. 마지막으로 총결입니다. 내지총설의 일체중생 이유망신 염염분별 개불상응 고설미궁 약리망신 실무가공고.
의장별의 두 번째 파트 석불공입니다. 세 가지 있는데 첫 공문 현불공, 명공불공, 무의차별입니다. 첫 번째 첫 공문 읽겠습니다. 소원불공자 이현덕체 공무망고 현불공 즉근 상항불변 정법만조 고명불공. 마지막입니다. 명공불공 무의차별 역무유상 가취 일이명경계 유증상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데를 전부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할까요? 네, 그 분과표를 따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가 이렇게 분과표를 한번 정리한 겁니다. 분과표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한 표를 자기 맡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분과를 한 거죠. 아까 야기어 다음에 문자가 야기어 시예요, 시. 그냥 시입니까? 어떤 시자죠? 그냥 이 시자. 네. 야기어 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시인가 보죠? 그렇죠. 시는 비동사도 되고 지시대명사도 되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소하겠습니다. 기실론 본문에 나오는 시네. 예, 시. 707페이지 상단 9째 줄입니다. 차하는 제2석 생멸문이 어중 유이이다. 초 정광석이고 부차 유사종 훈습. 이하는 인원 중형이다. 초중 유삼이니 일자는 석상 이부분 중 수심생멸이고 이자는 부차 생멸인연 이하로 석상 생멸인연이다. 삼자는 부차 생멸상 이하로 석상 생멸상이다. 초중 유이이니 일자는 취체 총명이고 이자는 의별해이다. 이게 다 분과로 이제 다 되는 거죠. 그거는. 기실론 본문을 지금 이렇게 분과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세 번째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래는 두 번째로 생멸문을 풀이하는 것이니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자세히 풀이하는 것, 정광석이고 또한 네 가지 훈습이 있다. 이하는 앞의 말을 인연으로 거듭 드러내는 것, 이연 중형이다. 첫 번째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앞의 이 부분 중에 이 마음의 생멸이라고 한 부분을 풀이하는 것이고 둘째는 또한 생멸의 인연 이하로 앞의 생멸 인연을 풀이하는 것이다. 셋째는 또한 생멸의 모습 이하로 앞의 생멸상을 풀이하는 것이다. 첫째 가운데 다시 두 부분이 있으니 하나는 체에 나아가 총괄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뜻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다. 다음 논입니다. 뒷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576페이지 중간 7째 줄입니다. 논의 심생멸의 근거와 아래하식의 정의입니다. 심생멸자는 의 열애장고로 유생멸심이니 소위 불생불멸이 여생멸화합하여 비일비이함을 명의 아리아식이다. 심생멸이란 열애장에 의함으로 생멸심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아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해당 단은 소로 돌아가겠습니다. 707페이지 상단 16번째 줄 아라야식의 세 가지 구성과 열애장에 의지한 부분입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초중 상구이니 일자는 폭체이고 이자는 변상이고 삼자는 입명이다.
초중언 하기를 의 열애장고 유생멸심자는 자성 청정심을 명의 열애장이라 하니 인 무명풍하여 동작 생멸이니 고설 생멸의 열애장이다. 마지막 줄 해석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세 구절이 있으니 첫째는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 양상을 판별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첫 번째 가운데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자성청정심을 열애장이라 이름하는데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므로 생멸이 열애장에 의거한다고 설한 것이다. 계속하겠습니다. 여사권경에 언 열애장이 위 무시학습에 소분되어 명의 식장이라 하며 우원 찰나자를 명의 식장고이다. 이는 사권 능가경에 이르기를 열애장이 무시학습에 훈습된 것을 식장이라 이름한다고 하고 또 찰나란 것은 식장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군 능가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근거로 얘기하고 있죠. 능가경. 뭘 모른다는 거죠? 열애장이 무시학습에 훈습된 것을 식장이라고 하고 또 예. 찰나라는 것도 식장이라고 이름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무시학습에 훈습된 것과 찰나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길래 똑같이 식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무시라는 게 이제 뭐 시작도 없이 아득한 옛날부터 이렇게 무시래 이런 말에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찰나생 찰나멸하듯이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훈섭되어 가지고 이제 된 것을 식에 뭐 저장되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원래 저장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인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작도 알 수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제 악섭에 그러니까 선섭이 아니고 악섭이죠. 잘못된 어떤 우리 행위에 이렇게 리피티션에 의해 가지고 누적되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쌓여 있는 아리아식에 쌓여 있는 업종자를 식장이라 한다는 거죠. 또 말하기를 찰나자를 식장이라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무시악섭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잘 보면 무시악섭 소훈이라는 게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이게 모든 게 사실은 생멸이 찰나로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을 가장 미분한 게 찰나이기도 하지만 그 일념이라는 또 75분의 1초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아주 미분되어 있는 그 순간순간에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악섭이 그러니까 누적되면서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식장이라 한다는 건데 우원이라는 의미는 좀 부연해서 더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무시악섭 소훈이란 말 자체를 찰나라는 말로 대응해서 표현한 거라 볼 수 있죠. 그게 시작도 없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그런 악섭. 그거를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생멸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악섭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섭된 것을 우리 성철 스님처럼 무실에 쌓여 미세망념을 한 방에 끊을 수 있느냐? 성질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거. 도노 무수 한 방에 끊어야지 되고 그 이후에 딱 끊게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도노가 아니다. 이게 이제 성철님 얘기잖아요. 한 방에 끊을 수 있냐? 진울 선사는 한 방에 끊을 수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점수의 과정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양쪽에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요 맥락은 지금 능가경 4권에서 말하는 얘기를 지금 인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 밑에 인용이 돼 있네요. 지금 박태원 능가경이 돼 있는데 4권 능가경을 많이 이용하고 10권 능가경을 이용하는데 그 밑에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죠. 한번 더 볼까요? 보고 얘기를 하죠.
그 아래 계속해서 예, 조금 더 보면 그 설명이 나오니까 그 밑에 언정이역도 그 홀딩 채로 해놨나요? 위에 말씀이신가요? 그 밑에 중간에 그 언정이역은 지금 박태원 역 밑에 그대로 한 부과된 거죠.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예. 예, 찰나란 식장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찰나가 식장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열애장이 무시악섭에 훈섭된 것을 식장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라는 말, 무시악섭 소훈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찰나는 시간적 의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시악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불교의 목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러니까 무시 이래의 무명을 뭡니까? 그러니까 유시 유종의 그러니까 무시 유종의 무명으로부터 유시 무종의 반야로 가는 게 불교 목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도 없으나 시작은 없으나 끝이 있는 무명으로부터 한 번 부처는 영원한 부처듯이 시작이 없는 유시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유시 무종의 반야로 가는 게 불교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유종의 무명으로부터 유시 무종의 반야로 가는 게 불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지금 뭐 43억, 뭐 45억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그걸 다 카운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실에 또 그 찰나가 참 누적된 게 시간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했던 뭐 불선의 어떤 업들이 있죠. 훈섭된 이렇게 훈섭된 것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우리가 지었던 행위는 아리야식이라는 레코딩 돼 있는 거죠. 식장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 번 더 사군경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 찰나라는 또 결국 뭡니까? 찰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찰나가 뭡니까? 크시아나 순간 이렇게 생멸 반복하잖아 이렇게 불생불멸이 아니고 생멸 이거는 일종의 생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애장이 생이가 있다 하잖아요. 생이가 있기 때문에 정멸은 생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삶의 의지 인간의 삶의 의지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빈틈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바이터리티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었던 여러 행위에 인과가 있죠. 선악이라는 인과가 선과 불선이라는 그것이 누적된 그 레코드가 이제 식장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실의 소훈대 무시악섭의 소훈이 결국 찰나라는 다른 표현이고 그건 동시에 식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식장이 이미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리야식에 이미 우리의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에 업종자가 다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불선종자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인과에 따라 이제 우리가 윤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무시악섭 소훈 자체가 식장의 표현이에요. 찰나의 표현이에요. 찰나.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무시 약습할 때 예. 앞자는 불선하고 선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분별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말라식을 통해 가지고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이 앞자로 표현되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이게 번역 수로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지금 뭡니까 기실론의 사권 능강경 번역한 사람이 불타발타라죠. 그러니까 40권 화엄경 번역한 불타발타라. 그러니까 60권 화엄경 번역한 불타발타라. 우리가 구역 번역자가 불타발타라, 구마라직 불타발타라, 진제가 구역 유학 번역자잖아요. 그 불타발타라 60권 화엄경 번역한 사람이 아마 내 기억에 그 불타발타라의 지금 4권 능강경일 거예요. 그 시대가 418년에서 420년에 화엄경을 번역하거든요. 불타발타라가. 그러니까 그 시대도 역시 뭐 거기 격의 시대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선이라는 개념을 좀 악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쓴 것 같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불선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건데 얘는 그 시대 번역 수로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럼 한 가지만 예. 있는 열애장이 그럼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시대는 많이 바뀐 걸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죠.
열의 태아,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선성의 상징으로 하나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은. 불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네, 계속하겠습니다. 소위 이하는 제2변상이다. 불생불멸자는 시상 열애장이다. 불생멸심이 동작 생멸하여 불상사리하니 여화합이다. 여화문의 언하기를 대해수가 인품 파동함에 수상과 품상이 불상사리 한다는 것 같으니 내지 광설이다. 차중 수지동은 시풍동이고 동지습은 시수상이니 수 거체동고로 수 분리품상이며 무동 비습이니 고로 동분리수상이다. 심역여시하여 생멸심이 거체동이니 고로 심분리 생멸상이며 생멸지상이 막 비신해이니 고 생멸분리 심상이다. 여시 불상리이므로 고명 여화합이다. 이른바 아래는 두 번째로 모양을 분별하는 것이다. 불생불멸이란 위에서의 열애장을 말하며 이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움직여 생멸을 일으켜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않음을 더불어 화합한다. 고 이름하니 이는 아래의 글에서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에 의하여 물결이 일어나지만 물의 모양 수상과 바람의 모양 풍상이 서로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한 것 같다. 고 하고 내지 널리 설한 것과 같다. 이 중에서 바닷물의 움직임은 풍상이요 움직일 때에 젖어 있는 것은 수상이다. 바닷물 전체가 움직임으로 바닷물이 풍상을 여의지 않았고 움직이는 것마다 젖어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결이 수상을 여의지 않는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생멸하지 않는 마음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멸상을 여의지 않고 생멸의 상이 영묘한 아르마리 신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개념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해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심상을 여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화합한다. 고 이름하는 것이다. 계속 소입니다. 불생멸심과 생멸의 화합 및 비일비이의 논리. 차는 시불생멸심과 여생멸이 화합하니 비위 생멸과 여불생멸이 화합야라. 비일비이사는 불생멸심이 거체이동이니 고 심 여생멸이 비이이며 이항불실 불생멸섭리 고 생멸여심이 비일이다. 우 약시일자면 자는 농자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생멸식상이 멸진지시에 심신지체도 역응수멸하여 타오 단변이다. 약시 이자면의 무명풍하여 혼동지시에 정심지체가 불응수영이니 즉 타상변이다. 2차 이변이니 고 비일비이이다. 다음 페이지에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마음이 생멸과 화합하는 것이지 생멸이 불생불멸과 화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비일비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음과 생멸은 다른 것이 아니며 그러면서도 항상 불생불멸의 성질을 잃지 않으니 그러므로 생멸과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또한 만약 하나라면 생멸하는 식의 모습이 멸하여 다할 때에 마음의 신령스러운 본체, 심신지체 또한 마땅에 따라서 멸해야 하니 단멸의 극단에 떨어지게 된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무명의 바람에 의지해 혼습되어 움직일 때에 고유한 마음의 본체가 인연을 따르지 않아야 하니 곧 상조의 극단에 떨어지게 된다.
이 두 극단을 떠나 있기에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계속 소입니다. 전식 장식의 비일비와 업식 전식의 정의입니다. 여 사권경에 운하기를 비여 이단과 미지는 비이 비불이이며 금장원도 역여시다. 약 이단과 미진이 이자면 비피소성이나 이실피성이니 시고 비이이며 약 불이자면 이단과 미진이 의무차별이다. 여 전식 장식 진상이 약 이자이며 장식이 비인이며 진불이자면 전식이 멸하면 장식도 역응멸이나 이자의 진상은 실불멸이니 시고 비자 진상식멸이고 단 업상멸이다. 금차론주가 여기 논주는 저자를 말하겠습니다. 정석 피문이니 고원 비일비이다. 차중 업식자는 인우명력하여 불각심동이니 고명 업식이며 우의 동심하여 전성능견이니 고명 전식이다. 차이는 계제 미야식위이다. 이것은 사권능가경에서 이르기를 비유하자면 흙덩이와 티끌이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닌 것과 같으니 금과 장원기도 이와 같다. 만약 흙덩이와 티끌이 다른 것이라면 흙덩이는 저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나 실로 저 티끌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 다르지 않는 것이라면 흙덩이와 티끌이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식과 장식의 진상이 만약 다르다면 장식은 인이 아닐 것이고 만약 다르지 않다면 전식이 없어질 때 장식도 없어져야 할 것이지만 자진상 진여 그 자체가 지닌 본래 참된 모습을 말합니다. 자진상은 실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자진상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오 다만 업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 기신론의 저자가 바로 능가경의 저 글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이 중에서 업식이란 무명의 힘에 의하여 불각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식이라 이름하며 또 동심에 의하여 불러서 능견을 이루기 때문에 전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라야식 자리에 있다. 다음은 십권경에 의한 아라야식의 전상과 자진상입니다. 여 십권경의 언하기를 열애장이 즉 아리야식이니 공 칠식생하여 명 전멸상이라 함과 같으니 고지 전상이 제리야식하라. 자진상자는 십권경의 운하기를 중진을 명자상이라 하니 본각지심이 부적 망연하고 이게 적이 아니고 빌릴자. 네. 빌릴자로 읽었어요. 빌릴자입니다. 이게 위에 초두지 지금 대죽이 아니죠? 빌릴자. 네. 죄송합니다. 예. 그냥 보고 대중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빌릴자. 무자 망연하고 성 자신이 있는 명자진상이라 한다. 시는 약 불일의문 설야라. 우수 무명풍하여 작 생멸시에 신의 지성이 여 본불이니 고 역득명이 자진상이다. 시는 불이의문 설야라. 어중 위실은 여 별기 설야라. 이것은 십권능가경에서 열애장이 바로 아라야식이니 칠식과 함께 나는 것을 전자상이라 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전상이 아라야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진상이란 십권능가경에서 중진을 자상이라 이름한다 하였으니 본각심이 허망한 연에 의뢰하지 않고
본성이 스스로 신뢰함을 자진상이라는 것이며 이는 불의의 의문에 의하여 말하는 것이다. 또 무명의 바람에 따라서 생매를 일으킬 때 신뢰한 성질이 본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진상이라 이름하게 된 것이니 이는 불의의 의문에 의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 자세한 것은 별기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별기설이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원효 저술의 이제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별기가 소에 앞섰었다는 거. 이런 인용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장이 또 거외 저술의 인용 과정 또는 이제 그 저술 연도 이런 걸 좀 추적하기도 합니다. 여별기설이야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니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교수님, 제가 이걸 쓰면서 여별기설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별기를 중년 정도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별기하고 소하고의 그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별기에 나오는 끝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 쓰는 노트, 후트노트니까 널리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맥락을 적어놨잖아요. 그거 우리 여기 한번 보면 되죠. 별기 앞에 나오죠. 우리 교재 이 책 한번 보세요. 이왕 나오니까 이걸 한번 그전에 수업 들은 사람들은 봤지만 별기는 본말로 돼 있거든요. 마지막에 잠깐 보면 저기 697페이지 하단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앞에 나왔나요? 잠깐만요. 여기 나오던가 앞에 나오던가 잠깐만. 여기 678 중단 제2소문야 그 문장 풀이고 2절 바로 전 그러니까 대의가 나오는 처음 그 마지막에 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검치 마지막에 검치의 차 논문 속당 소술 경본 약거 강령 위자이기 불감 망성 통세 술대경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 그러니까 이 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논문 대성 기준에 의거해서 그 문에 의거해서 그 경본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약그 강령 간략히 그 강령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위자이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록했을 뿐이니 불감 망선통세 감히 저 후대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논문의 그 일부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실론 전체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그 지금 뭡니까? 그 앞에 뒤에 나오지만 문장에도 보면 그 귀경계하고 그 이비분하고 그 앞에 어딥니까? 그 부분만 일부 썼기 때문에 자세히 자기가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널리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실은 원효의 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 있고 다른 저술에도 자세한 것은 별기에서 이미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반어적인데 적어도 아마 30대 한 617년생이니까요. 적어도 한 650년 전후 정도 1차 유학 시도하기 전까지 좀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론 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전체를 다루는 거니까 그 신역 유식에 대한 것도 나오고 하니까 현장에 돌아와서 645년 돌아와서 659년인가 성유식론을 아마 번역을 하죠. 그 성유식론의 수로들이 일부 인용돼 있으니까 금강산은 그러니까 적어도 하면 660년 그러니까 2차 유학
650년에 1차 유학이고 661년이 2차 유학인데 2차 유학 전후 적어도 한 그렇게 본다면 한 11, 2년 조금 더 길어도 한 15년 정도의 간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더 빨리 봐도 30대 중반 아니라 뭐 30대 초반도 가능할 수 있는데 650년에 1차 유학을 염두에 뒀다면 적어도 유학 전에 별기는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는 661년 2차 유학이니까 현장에 성유신론 번역까지를 고려하면 그게 59년이니까 적어도 한 661년에 유학을 2차 유학시다니까 무열왕이 661년 5월 말일에 성하니까 그 요석공주와 인연도 그렇고 아마 661년 전후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요. 한 짧게는 한 11, 2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 간격이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요 별기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여별기 설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젊은 시절에 발견한 기실론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적인 어떤 기반을 잡았잖아요. 중간 유식의 어떤 그 대립을 지향할 종합 지향할 그런 시기의 저술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사상적 고투, 사상적 고뇌 속에서 기실론을 발견하고 그 느꼈던 그 느낌이 이제 대의문에 나와 있잖아요. 별기에.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때 그 활발했던 나름대로 총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에 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대단한 자신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하고 2장에도 별기를 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이미 했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도 보여요. 그리고 이후에 처음에 자기가 그 별기에 썼던 부분을 소에서 재확인하는 부분도 좀 느끼게 문체상으로. 다만 대의문에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 변화가 생겼던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뭐 좀 부분적인 것 같고 하여튼 대의문에 나오는 그 겸사는 그냥 겸사고 상당한 그 자신감에 차서 썼던 별기 내용을 이후 소에서도 2장에서도 계속 전거로 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원효 나름대로 대단한 자신감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 3학기 전에 봤나요? 그때 이 별기 그 자체가 원효 당시에 그분은 지금 일본의 정창원에 있던 적어도 700년 초에 필사된 텍스트하고 지금 에도 시대 적어도 1500년대에 필사된 시기의 거를 지금 우리는 다시 가져와서 본단 말이에요. 이 간극이 분명히 있어서 그 사이에 제3자에 의해서 좀 가필됐을 여지를 지금 뭐 주현식 교수나 몇 사람들 일본의 학자들 걸 가지고 비교해서 쓴 논문도 있고 우리 역경원의 김철학 교수 그 팀이 만든 또 저기 그 교감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출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효가 직접 썼던 별기하고 이게 700년대 일본의 정창원에서 나온 700년대에 쓴 별기하고 지금 다시 보이는 16세기, 15세기 정도 에도 시대에 쓴 판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출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별기라는 것도 여기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 677페이지 하단에 저본이 대정신수 대장경 44권본이거든요. 우리 뒤에 교재에 넣었어요. 만치 2년간 종교대학본이거든요. 이 종교대학본이라는 게 아까 신수대장경에 들어있는 본인데 이게 상당히 후대본이란 말이에요. 1600년대 본인가 그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에도 당시가 해이안 시대 8세기 정도에 원효의 저수를 심상이나 몇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필사해서 아마 정창원 본으로 전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당한 출입이 좀 있고 시간이 간격이 크잖아요. 700년대하고 1500년대 이 사이에 가필이 됐을 개연성 때문에 원효의 생각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최근에 발견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에서 분명히
별기에서 설했다는 얘기를 거듭 반복하고 2장에서도 그렇게 거듭 반복하는 걸 보면 적어도 나름대로 별기에 대한 원효 자신의 자신감 내지는 또렷한 인식이 있었던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지 자꾸 뭐 저 뒤에 에도 시대나 해안 시대의 판본의 출입이 많아서 이걸 원효의 그대로라고 자꾸 이렇게 볼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만을 보게 되면 원효를 온전히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별기를 인용하고 있거나 별기를 보라는 얘기를 통해서 원효가 생각했던 별기에 대한 자신감을 역으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자로서의 자신감이 너무 부럽고 또 한 번 매력적입니다. 매력을 가져보세요. 매력.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권력과 재력과 매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강의 때 할 때마다 이 부처님은 권력과 재력을 상속이 가능한 권력과 재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버려서 우리 야스퍼스가 말하죠. 위대한 포기, The Great Renunciation이잖아요. 근데 상속이 가능한 권력과 재력, 뭐 김정은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은 잘 태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능했던 카필라국의 정반왕의 아들인 시다르타는 과감히 버리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내면의 바로 매력을 얻어서 인류사에서 가장 매력적 인간이 된 사람이 붓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요? 그 가장 매력적 존재가 붓다잖아요. 저기 시다르타고. 근데 이제 그 시다르타의 모습을 우리가 원효 대사에게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매력을 한번 길러보세요.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있는 게 매력이 아니잖아요. 성경외과 잘 갔다 와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 할머니의 땀 흘리는 호미자로 든 땀 흘리는 모습에서 매력을 안 느낍니까?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요. 네, 제3인명이니 명의 아리아식 자는 불생멸과 여생멸이 화합하여 비인이 곧 총명 위 아리아식이다. 번명석의는 시여 능가종요 중 설이다. 취체 총명이 경제어 전이다. 세 번째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아라식이라 이름한다는 것은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므로 이를 모두 아라야식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름을 번역하고 뜻을 풀이한 것은 능가경 종요 중에서 말한 것과 같다. 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밝힘을 앞에서 마치다. 여기 능가경 종요라고 하는 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능가경 소, 능가경 종요, 능가경 요간 이런 책을 원효 대사가 저술했는데 지금 최근에 그 집일본에 능가경 소, 능가경 종요, 능가경 요간 같은 것도 이렇게 집성이 돼 있어요. 요간은 한 2줄밖에 없고 소하고 종요는 좀 돼 있어서 그걸 기초로 논문 앞에 썼는데 능가경을 지금 기실론의 심생멸문의 그 촘촘한 주석의 근간을 삼아서 기실론의 소위 경전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것을 입론한 사람이 원효인데 그 능가경에 대한 주석을 한 3종류, 한 5종류 쓴 것 같기도 한데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이 능가경 종요도 상당히 나름대로 주목해야 될 저술로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집일본이라도 있으니까. 네, 그것이 주 57번에 기입되었는데요. 각주 57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가종요, 현존하지 않는 원효 저술이다. 기신론소 외에 원효의 저작 중에서 이 책이 언급되는 곳은 열반종요이다. 어중 위실 역유 다문 구여 능가경 종요 중설이라고 하여 열반 종요에서는 능가경 종요라는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능가경 종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거를 이제 논문 하나 쓰고 우리 여기 변하나 동학과 여러분들 동학에 논문을 박사 논문 이걸 좀 써보라 했더니 계속 화답이 없네요. 이 능가경 소종요로 한번. 능가경이란 텍스트 자체가 교학의 어떤 의미에서 대표적인 저술이고 달마종의 기본 소위 경론이죠. 경전이죠. 108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학의 집대서 이거 유식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좀 박사 논문을 써보라 했더니 아직 화답이 없어요. 언제 쓸지. 누군가 좀 쓰면 좋겠는데
한번 능가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가경, 능엄경 이런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돌 능엄이라 했는데 능엄경도 좀 쓸 필요가 있고요. 능가경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그리고 죄송한 것은 이 내용에 이제 앞에서 밝힘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끝난 줄 알고 너무 기뻐서 이대로 끝냈습니다. 근데 해시 스님께서 그 마지막 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저는 큰일 났는데요. 그냥 어떡하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하 제2의의 별해 차중유삼 1. 개의총표 양명공능 2. 의의 별석 광현 채상 3명 동의. 이 아래로는 두 번째는 뜻에 따라 각각 해석하는 것이고 이 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의총표, 이건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양명공능, 공능을 간략하게 밝히고 이의의 별석, 두 번째는 뜻에 의하여 각각, 또 나오네요. 각각 해석하는 것이고 광현체상, 넓고 자세하게 그 체상을 밝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뜻을 밝히는 것이다. 같고 다른 말. 동의. 예, 죄송합니다. 동의인 줄 알았어요. 같고 다름을 밝히는 것이다. 다음 초중 언차 식유 이종의 능석 일체법생 일체법자 능석 진리 여전 광설 연상설 이문이 각섭 일체 금차명 일식 함유 이이고 차 일식 능석 일체 불언 일의 각섭 일체 2차 이의 유제 생멸문내 설고 여시이의 불능 각섭 일체법고 우상이문 단설 섭의 이 진염은 무능생의고 금어차식 역설생의 생멸문중 유능생의고 차의은하 유불각의 훈본각고 생제염법. 그 가운데 처음에 이 식에 두 가지 뜻이 있어 능히 모든 법을 포섭하고 모든 법을 내놓는다 라고 한 것은 포섭한다는 뜻이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두 문이 각각 모든 것을 포섭한다고 설하였으나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식에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식이 능히 모든 것을 포섭하는 것이요 두 가지 뜻이 각각 모든 것을 포섭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뜻은 오직 생멸문 안에서만 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뜻은 각각 모든 법을 포섭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또한 위 두 문에서는 단지 포섭하는 뜻만을 설하였으나 진여문은 능히 내놓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 식에서는 또한 내는 뜻을 설하니 생멸문 가운데에 능히 내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내는 뜻이 뭐예요? 내는 뜻이. 내는 여기까지 본인 번역을 마쳤습니다. 내는 뜻이 뭐냐고요? 그러면 뒤에 대승기신호소 내용과 분석 부분을 짧게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신호소는 구조가 1분에서 5분까지로 되어 있고요. 각각 2년분, 이불분, 해석분, 수행심분, 신심분, 권수이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향하는 것은 1분에서는 발심, 2분은 정밀, 3분은 이해, 4분은 체득,
5번은 회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소에서 상반은 하와균생 하기 위함을 밝혔고 하반은 상홍불도 하기 위함을 나타냈다. 상반명의 하와균생, 하반 천위 상홍불도. 이렇게 해서 조론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만년의 저술인 금강산매경론에서 제시한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 귀일심원 요입중생이라는 논리와 교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즉 원효에게 기신학이란 단순히 이론적 믿음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중생을 풍요롭게 하자는 실천적 지향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개에서 수어로 사상적 신화가 된 내용을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택산 안 합니까? 재택사 모델 한번. 네? 재택사 모델. 재택사요? 이건 예.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 넘어가겠습니다. 3대 배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효는 중년의 저술인 대승기신론 별기의 논지를 계승하면서도 만년의 주석서인 본소에 이르러 정교한 사상적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점은 3대를 진여문과 생멸문에 배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별기에서는 심진여문은 오직 체대만을 나타내고 심생멸문은 자체의 상과 용을 합해서 나타낸다. 심진여문 인현 체대, 심생멸문 합현 자체 상용이라고 해서 본체와 현상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반면 소에 이르러 원효는 심생멸문이란 것은 자체와 상과 용을 합해서 나타내는 것이니 이 문 안에서도 또한 3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진여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멸문의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현상적인 생멸의 세계 안에서도 온전한 본연에 의한 체대가 존재하며 발현될 수 있음을 논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7세기에 이미 주계 통합의 논리를 완성한 그의 사유는 현대 서구 불교계에서도 대승불교의 표준으로 평가받으며 인류의 보편적 지적 자산으로 조명받게 되었다라고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철학사에서 그의 지위를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뒷페이지 각주 74번에 찰스 뮬러의 얘기입니다.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찰스 뮬러는 본서가 동아시아 불교 실천체계인 본각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음을 역설합니다. 뮬러는 본서가 본각사상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 불교가 인도 불교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실천 철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논증했습니다. 이 찰스 뮬러는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별기, 전문을 번역했고요. 이장희와 신문화쟁론, 중변, 분별론, 소, 판비령론을 또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번역 작업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이 단원에 수많은 비비비비들이 무슨 의미였을까? 처음에 원효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잡한 언어 유희가 다 뭘 위함이었을까? 이 사고의 타파가 논리 자체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부정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라고 믿는 순간 또 하나의 집착, 번뇌장이 생기니까요. 말을 빌려서 인언, 말의 분별을 물리친 견언, 그래서 마음이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석본의 모든 논리는 이언전력, 즉 말과 생각을 끊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말로 할 수 없고 생각으로 미칠 수 없지만 억지로 일심이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말고 온몸, 거체, 온몸에 흐르는 그 깨끗한 마음을 자각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도리라 할 수 있는 뭐 중의 복기랄까요? 중으로의 복기랄까? 그걸 위해서 뭐 사구 논리, 뭐 팔구 논리 이런 게 나오겠죠. 결국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생이 얘기를 했는데 생이에 대한 답변을 특별히 않더라고요. 낳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진여문은 생이가 없다 했잖아요. 생멸문은 생이가 있는데 그 생이라는 게 아까 바이텔러처럼 이렇게 활발한 삶의 의지 같은 거죠. 살아있다는, 살아있음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죠. 진여문은. 그러니까 생이가 있는 생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애장은 생이가 있지만 정멸은 생이가 없다 하잖아요. 생이가 있어야 사실은 정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생이를 이렇게 번뇌로만 볼 게 아니라 삶의 의지, 활발한 삶의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자유의지, 생애의지 이런 거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고 사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고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수정본을 최종 올려야 됩니다. 발표자는 수정본을 올려서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말 보고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것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말 보고서 때 가면 이거를 보충해서 올린 걸로 기말 보고서를 대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발표문에 대한 것이고 발표문 수정본을 올리는 것이고 이 수업 분위기 전체 범위 속에서 별도의 주제 하나를 잡아서 기말 보고서를 하나 써서 내는 겁니다. 그걸 발전시켜서 단편 논문으로 학술지에 투고하라는 거예요. 한 학기 지나면 남는 게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쓴 기말 보고서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 수업 듣는 겁니다. 그렇게. 예, 우리 혜신 선생님.